대박과장 부채 탈출기. 대한민국 가계부채 천조한 시대. 언제 터질지 모를 신용대란의 시한폭탄. 요즘 어디를 가든 돈을 빌려주겠다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 천재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도로가에 꽂혀진 생활정보지, 일간지, 차량에 꽂혀진 스티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귀찮은 광고 쪽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돈이 궁하고 대출 이자를 막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돈을 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품을 사고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은행, 카드,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어 돈이 필요하게 된 사람도 아닌 모두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 엄마, 여러분의 직장 동료, 후배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은 특정 연령층이 아닌 20대부터 60대에 걸쳐 다양한 나이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외부 원인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등식도 이제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최근 법원에는 의사, 약사, 방송국 PD와 같은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평범한 중산층 가장들이 파산 및 개인 회생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파산과 회생 신청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사랑 법무사 사무소를 찾은 대박과장 역시 잘나가는 대기업 홍보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알뜰히 돈을 모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던 그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빚 보증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대박과장.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그는 이미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어버린 뒤였습니다. 총 3억 3천만 원? 이걸 어떻게... 박 과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쩝니까? 회사로 실사팀을 보내야 전화를 받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아침에도 전화하셨잖아요. 돈을 갚으시면 전화를 안 하죠. 또 실사팀 보낼까요? 알겠습니다. 실사팀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제 돌려막기도 한계다. 얘기 들었어? 기획팀의 김 부장님. 빚 때문에 자살하셨다던 김 부장님? 그런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휴대폰으로 대부업체에서 빚독촉 전화가 아직도 온대.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도?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 있지? 뭔데요? 비밀. 3억 3천만 원 빚에 허덕이던 박 과장님.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게 된 걸까요? 박 과장은 지인의 소개로 나라사랑 법무사 사무소를 알게 되었고 나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동영상과 실시간 무료 상담과 자가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고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나의 월 평균 급여에서 우리 가족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살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라사랑 법무사 사무소 김태훈 소장입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연과 부채 현황 간단히 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 보증 섰다가 이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군요. 말도 마세요. 분노나 배신은 둘째고 정신을 차려보니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더라고요.
당장 내년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빚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당장 먹고는 살아야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된 돌려막기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박과장처럼 빚을 갚아보려다가 생활고에 빠지고 카드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고 고이율의 사채를 쓰기 시작하다가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대박과장님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제도는 원금 100% 면책받는 개인파산제도고요. 두 번째는 이자 100% 탕감과 대출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받으며 5년간만 상환하면 되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대출과 세금, 통신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상환기간이 10년이고 원금 감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박과장님은 직장인이라 개인 파산은 요건이 안 되시고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기간만 돈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면책을 해주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대박과장님의 월 평균 급여에서 부양가족 3인의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 상환금으로 투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빚이나 대출과 같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 파산에 직면한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공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특징 이자 전액 100% 탕감,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사채와 개인 간 부채, 통신비, 세금, 보증 채무까지 포괄함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과다한 채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의 신분상이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채무자 본인 외에 누구도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모르게 100% 비밀 보장. 가용소득을 법원으로 입금하면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법 규정에 의거 분배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자와 채권자가 대면할 일이 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상환기간 동안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체의 추심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며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우선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박 과장님 같은 경우 월 급여가 28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3인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매달 가용소득 97만 원이며 5년 동안 꾸준히 법원에 납입하면 3억 3천만 원 중 2억 7,180만 원을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3억 3천만 원 중에 저는 5,820만 원만 갚고 2억 7,180만 원을 탕감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월 평균 급여가 28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3인인 경우 최저 생계비는 183만 원입니다. 월 평균 급여 28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 183만 원을 뺀 97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죠. 이 가용소득 97만 원을 5년,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내면 5,820만 원이 되는데요.
이 5,820만 원만 불입하시면 나머지 빚은 모두 국가에서 법으로 면책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박이네요. 그런데 대부업체나 카드사에서 제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는 손해인데. 게다가 회사에 알려지면 전 잘릴 텐데. 개인 회생 신청과 동시에 변제 요구, 가압류, 강제 집행 등에 대한 중지 명령이 법원에 의해 발해져서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은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독촉 전화 또는 협박 등 추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변제 요구 등 추심 행위는 불법이므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낼 형편이 안 되는데. 걱정 마십시오. 나라사랑에서는 초기 비용 없이 일체의 부대 비용을 들여서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사건 접수 후 분납으로 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오케이. 진작 알았더라면. 더 빨리 찾아왔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찾아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만 하다 빚을 점점 키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온갖 사기꾼들의 등장으로 서로를 불신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회생 제도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출해준다고 선입금 받고 도망가 버리고 대출 회사 직원이라 속이고 신분증과 제반 서류를 받아 은행에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기 등등 각종 보이스 피싱, 인터넷 사기 등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나라사랑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3주 만에 사전 채무조사, 부채 증명서 발급,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중앙법원에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일주일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후 약 5개월 만에 변제 계획 인가를 받은 박 과장은 착실하게 돈을 갚으며 생활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빚이라는 게 일단 감당이 안 되면 눈덩이처럼 마구 불어나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만 할 뿐이죠. 특히 이 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물론 빚을 진 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만 빠져있다면 인생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인회생 제도이든 파산 제도이든 적절한 구제제도를 찾아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제도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이상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까운 지방 법원이나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저는 나라사랑 법무사 사무소에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지명도도 있고 주변 지인의 소개도 받았고 하여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지금은 인가를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체 법원에서 면책을 쉽게 해주면 누가 빚을 갚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듯이 파산과 회생은 그 특별한 누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했고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숫자에 불과한 채무의 노예로 묶어두고 빚 독촉 전화에 자살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채무에 시달리던 사람이 노숙자나 범죄자가 된다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